오늘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 9시 구간입니다. 그러면 유한타증권 다녀오죠. 박준희 부장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의 흐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저희 어제 쉬면서 해외 시장에 변화 좀 있었습니다. 중국은 금리 인하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역시 인플레 방지법안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연준의 행보가 조금 더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라면은 일단은 강관주들 해서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노드스트림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오는 우크라이나를 건너오는 그런 관광 말고 다른 쪽을 또 새롭게 이게 연결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강세를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또 이제 건설 관련되어 있는 대책도 오늘 좀 발표됩니다. 부동산 관련.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원전 관련주들도 SK 해외 투자 때문에 좀 연동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라인강 수위 낮아져서 이송이라든지 화학업체들 가동률 낮아졌다는 소식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업체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ST큐브가 계속 고점 갱신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회사들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그 외에 관련 섹터 안에 있는 다른 바이오 섹터주들, 중소형주들 순환매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한 쪽이라면은 일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라든지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좀 성장주들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 좀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학, 2차전지, 신재생, 원전. 강한 섹터들을 쭉 묶어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계속 가는 쪽이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왔고요. 오늘 보시면 방산도 상당히 강합니다.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화학 섹터 중에서도 대형주들은 아닙니다만은 중소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의 라인강이 메말라서 수위가 30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화학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을 줄여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오늘 기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휴캠스라든지 하나솔루션, OCI, 송원산업 이런 종목들 좀 강세 보여주면서 기존에 가던 종목들인데도 좀 강세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시장이 계속 좀 우호적인 뉴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한테 좀 우호적인 뉴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해외에서 나와주면서 주가를 계속 우상향시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라든지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기도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후발주 찾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쪽 섹터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최근에 잘 나가던 섹터주도 국내에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들 또 다 붙어있는 종목들이죠. 오늘 조선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죠.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왔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해당 섹터 안에서도 또 좀 약간 시장에서 좀 버렸던 섹터 안에서도 계속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스관 그리고 강관 관련된 철강주들의 강세 흐름입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하다 싶었더니 이런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이 강했던 것 같네요. 이쪽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이슈가 있던데요. 계속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원래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선 쪽에서 조금 이게 강과 그 이음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죠. 조선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쪽 섹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가스관 이제 연결한다, 뭐 만든다, 뭐 이런 뉴스들 좀 나오면서 뭐 그건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을 겪었던 유럽이 새로운 이제 자구책을 만들어내면서 관련되어 있는 가스관 이송과 관련되어 있는 강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경남스틸, 뭐 금강철강, 문배철강, NI스틸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연속 선상을 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이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에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 이후에 지금 강간업체들의 강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럽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에너지에다 뭔가 좀 곁다리를 얹어야지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좀 시급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뉴스 플로우가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흐름과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죠. 간밤에 또 에너지주들 미증시에서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항공주들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로는요.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떨지 이에 차관한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사실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유리 할증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의 흐름에는 좀 크게 연동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궁극적으로 뭐 유리 할증료가 높으면은 결국은 좀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국내 이제 저가 항공사들 비롯해서 이제 뭐 기존의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부담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뭐 항공유하고 일반유는 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데요. 최근에 좀 유가가 90불대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80불 정도가 지지선이다, 뭐 마지노선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앞으로 좀 감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좋게 해석하면은 인플레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수요는 충만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행기를 이제 화물에서 이제 여객으로 좀 바꾸는 부분이랑 계속 이제 항공사들의 이제 노선을 좀 횟수를 늘려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정도 가면 이제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 영향을 주면서 항공주들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을 가장 뭐 좋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약간 방산 쪽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의 좀 뉴스 개발하는 부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스텔스 뭐 무인 편대기 개발 추진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외에 뭐 그 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실까요? 네, 사실 시장이 뭐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는 뭐 2,550선 저항을 일단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830선대 일단 안착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지고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계속 공략하시는 전략, 주도주에서 후발주 공략하시는 전략,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지금 반도체 섹터 하이닉스 급등하는 모습 보시듯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LG전자 급등 나왔죠. 삼성전기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품주들도 그렇고 소부장 섹터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크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생각보다 안 오른 종목들, 덜 오른 종목들 찾기, 주도주 내에서 내지는 납법과대주 내에서 계속 찾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번 주 또 특히 이제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쪽 섹터주들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순환매 전략에 있어서는 반도체, 뭐 하고 좀
바이오 같은 BB 뭐 이런 쪽들에서 조금 찾아보시는 전략이랑 성장주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좀 조정받은 흐름에 있어서의 성장주 기술주들도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두루두루 찾아보시는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큰 바운드리에서는 덜 오른 종목, 소외주에서 덜 오른 종목하고 그다음에 주도주 내에서 후발주 찾기 전략 이 부분으로 계속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